손흥민 득점, 이강인 득점, 황희찬 득점. 한국 선수들의 득점이 폭발하면서 정말 행복한 주말이었는데요. 어쩌면 가장 꾸준히 잘해왔던 한 선수가 오히려 묻혀버렸습니다. 박지성 이후 가장 리그 우승에 가까운 나폴리의 김민재 이야기입니다. 김민재가 소속된 나폴리는 이미 리그 우승을 거의 확정하고 선수들 몸값 불리기를 하는 중이죠. 지난 라치오전에서 나폴리가 패배하고 2위인 인터밀란은 승리하면서 줄어든 승점 차이가 아직도 15점. 15점이면 무려 5경기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번 라운드에서 나폴리를 제외한 상위권 팀들이 모두 승리를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차이가 더 벌어져 버렸습니다. 인터밀란이 강등권 싸움을 하고 있는 리그 17위 스페치와의 경기에서 충격적인 1대2 패배를 당하면서 나폴리와 다시 6경기 차이가 됐죠. 6월 초에 끝나는 세레이에서 나폴리는 빠르면 한 달 전에 조기 우승을 확정할 수 있는데 인터밀란이 계속 이겼어야만 그 시기를 늦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스페치아전 패배로 나폴리의 우승 확정이 빨라지겠네요. 지금 같은 차이가 유지된다면 나폴리는 5월 3일 우디네세전에 조기 우승을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인터밀란이 또 패배해서 나폴리와 차이가 벌어질수록 그 시기는 일주일씩 앞당겨지고요. 인터밀란은 자기들의 우승이 아닌 나폴리의 우승을 늦추기 위해서 경기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일단 이번 패배로 나폴리 우승이 일주일 더 빨라지게 됐습니다. 나폴리를 꺾었던 3위 라치오는 리그 9위인 볼로냐와 비기면서 2위로 올라서지 못했습니다. 승점 48점이었던 라치오가 볼로냐를 상대로 승리를 했다면 이번 시즌 세 번째로 50점을 돌파하면서 리그 2위로 올라설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비기면서 나폴리를 이긴 상승세를 전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리그 5위 AS 로마 역시 13위 사솔로와의 홈경기에서 3대4로 패배하고 말았는데요. 팀이 1대1로 지고 있는데 수비수 한 명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사솔로 선수를 걷어차면서 퇴장과 동시에 PK까지 헌납하는 최악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번 시즌 네 번째로 선발 출장한 마라쉬 쿰블라가 그 주인공입니다. 지난 시즌에 완전 이적한 쿰블라는 2000년생의 어린 센터백으로 경험이 많이 부족한 선수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홈구장에서 팀이 1점 차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퇴장당한 건 정말 이해하기 힘드네요. 게다가 비신사적인 반칙 때문인지 페널티킥까지 주게 됐습니다. 결국 로마는 전반 종료 직전에 PK로 추가 실점을 허용하면서 1대3으로 후반전에 들어갔죠. 후반 시작 5분 만에 디발라가 추격골을 터뜨리는 데 성공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나 싶었지만 아무래도 수적 열세가 뚜렷했습니다. 이후에도 서로 한 골씩 추가하면서 최종 스코어는 3대4. 만약 쿰블라가 한번 참았다면 디발라의 골로 2대2가 됐을 것이고 기세를 타서 승리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로마가 승점 50점으로 리그 3위 챔스권에 들어가는 건데 그나저나 이번 시즌 사스올로가 나폴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다른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 고춧가루를 자주 뿌려줍니다. AC 밀란도 5대2로 박살냈고 AS 로마까지 꺾어버리면서 발목을 제대로 잡고 있습니다. 김민재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매우 고마운 팀일 수밖에 없죠. 참고로 나폴리를 상대로는 두 번 다 무득점 패배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고마운 거 확실하죠? 3위인 AC 밀란 얘기는 안 했는데 밀란은 아직 경기하기 전입니다. 내일은 화요일 새벽 4시 45분에 리그 16위 살레르티나와 홈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그리고 리그 6위인 아탈란타가 바로 나폴리를 상대했던 팀인데요. 결코 만만한 상대는 아닙니다. 나폴리 홈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전에 실점하지 않고 0대0 아주 팽팽한 승부를 펼쳤습니다. 전반전에 멀티골을 터뜨린 뒤에 후반전에 은돈벨리를 투입하고 여유있게 이기는 모습이 흔한 나폴리의 시나리오잖아요. 그런데 아탈란타는 전반전 동안 8개의 슈팅을 허용하고도 용케 실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김민재는 뭐 했냐고요? 전반전 내내 패스 성공률 100%, 걷어내기 4회, 가로채기 1회, 그냥 평소대로 하던 만큼 했습니다. 투톱으로 출전한 회이룬을 거의 공도 못 만지게 하면서 전반전 이후에 쫓아내버렸죠. 상대 공격수인 회이룬보다 오히려 스피드가 더 빨랐습니다. 아탈란타가 침투 패스를 하는 족족 김민재에게 막혀서 연결이 안 되고 공격의 맥이 끊겨버린 겁니다. 후반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걷어내기 1회, 가로채기 3회를 추가하면서 상대의 공격 의지를 완전히 꺾었습니다. 특히 후반 25분에 사파타에게 한 차례 태클을 실패한 뒤에 곧장 다시 따라가서 슈퍼 태클로 공을 걷어낸 게 백미였죠. 그러나
두 번째 태클 과정에서 사파타와 충돌이 있었고 오래 지나지 않아서 주저앉아서 종아리를 부여잡았습니다. 지난 월드컵에서도 다쳤던 부위라서 매우 걱정됐던 게 사실입니다. 다행히 경기 후 인터뷰에서 스팔레티 감독이 직접 문제가 없다고 밝혀줬습니다. 심지어 다음날에 곧바로 훈련을 시킬 거라고까지 했으니까 확실히 큰 이상은 없나 봅니다. 후반 15분에 선제골을 넣어서 앞서 나가던 나폴리는 76분에 김민재가 교체되자마자 코너킥 상황에서 추가골을 터뜨리면서 2대0으로 승리하게 됐습니다. 김민재의 파트너인 라이마니가 헤더로 세기골을 넣은 건데 김민재가 교체되지 않았더라면 김민재의 골이 될 수도 있었다는 아쉬운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나폴리 승리 인터뷰에서 감독인 스팔레티는 김민재를 향해 엄청난 극찬을 퍼부었는데요. 김민재는 한 경기에서 20가지 이상의 놀라운 일을 해낸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중앙 수비수다. 김민재가 어느 수준의 경기력까지 보여줄지 쉽게 예상할 수 없다. 기대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선수다라면서 김민재가 현존하는 최고 센터백이라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전임자였던 쿨리발리와 비교해도 김민재가 더 낫다는 말도 했는데요. 김민재는 복잡한 상황에서도 모든 선수들을 바라보며 모든 팀원에게 도움을 준다. 3-4명의 몫을 혼자 수행하는 것 같다. 게다가 김민재는 쿨리발리보다 어리다. 확실한 것은 김민재가 지금까지 쿨리발리 매각을 절대 후회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라면서 두 선수 모두 비범한 실력이지만 김민재가 쿨리발리보다 어리다라면서 비교 우위라고 평가한 겁니다. 쿨리발리가 있을 때 못했던 우승을 김민재가 오니까 하는 걸 보면 어쩌면 매우 당연한 평가입니다. 그래서인지 독일의 뮌헨조차 김민재를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소식만 다루는 바바리안 풋볼 워크에서 뜬금없이 2023년에 유럽 탑 10을 발표했는데 김민재가 7위에 선정됐습니다. 수비수로만 한정하면 2위인데요. 수비수 중 1위는 뮌헨의 데리우트였고 이 선수가 전체에서도 2위였습니다. 뮌헨에는 이미 프랑스 국가대표인 우파메카노와 루이카 에르난데스가 있는데 뮌헨 전문 매체가 이 선수들을 빼고 김민재를 언급한 게 의미심장한데요. 실제 뮌헨은 페네르바체 시절에도 김민재에게 스카우트까지 파견하면서 관심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시즌이 끝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뮌헨과 김민재가 엮이게 되는 게 그냥 우연의 일치는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 슬슬 간을 보면서 메뉴와 영입전을 펼칠 준비를 한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강력하게 됩니다. 경쟁팀들이 많아질수록 김민재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니까 분명히 반길 만한 일입니다. 이제 데리우트, 반다이크와 비교해도 절대 밀리지 않는 게 김민재니까요. 나폴리에서 리그 우승한 김민재가 어떤 빅클럽으로 이적하게 될지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되네요. 이상 국보급 수비수 김민재를 응원하는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